그렇죠. 뭐 좀 차가운 물로 하시는 그렇게 거죠.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완료가 된다면 좀 차가운 물로. 근데 이거는 좀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 질레트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피부과 선생님을 모시고 면도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면도를 할 때 피부 손상이 많이 간다고 해서 제 친구기도 합니다. 이제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 선생님을 모시고 올바른 면도법에 대해서 예, 오늘 또 힘든 걸음을 또 해주셨는데 뭔가 피부 손상을 좀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면도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피부과 선생님은 네. 처음 면도를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언제부터 면도 시작하셨지? 뭐 8살? 근데 그게 딱 이렇게 가늠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 한번 그래도 초반엔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막상 또 배웠는지도 잘 기억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저도 한 중2 때인가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 와, 잘 이렇게 막 배웠던 기억은 없어요. 뭐 이렇게 막 격식을 따져서 뭘 먼저 바르고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건 한 번도 그쵸.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전혀 들어본 적 없죠. 내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냥 소염이 나니까 그때 맞아. 그냥 이걸 없애고 싶은 마음에 믿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이낙준 선생님은 그럼 어떤 면도기 쓰세요 지금? 아유 면도기는 질레트죠. 질레트 씁니다. 질레트. 저는 진짜 질레트. 아까 근데 저 거짓말하는 것 같이 들었나 본데 진짜로 질레트 써요. 제가 쓰는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구나. Right. 그래서 면도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당연히 하는 거고 여성분들도 이제 가끔씩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면도 과정 자체가 어쨌든 면도 칼로 털을 베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미세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면도 전후나 면도 중에 이제 피부 관리나 어떤 주의사항 이런 게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궁금해요. 네. 배웠어가지고. 그렇죠. 특히 초반에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항상 샤워할 때 좀 고민하거든요. 샤워 전에 면도를 할까? 샤워를 하면서 할까? 아니면 샤워 끝나고 할까? 그거를 고민을 해요? 언제 해요 주로? 저는 항상 샤워 끝나고 했었는데. 끝나고 저는 그냥 딱 면도만 해요, 면도할 때는. 그냥 딱 면도를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샤워 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샤워 전후? 뭐 이렇게 면도하는 전후에 따라 뭐 피부에 더 좋은 면도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면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쨌든 털은 털이죠. 결국에 털이에요. 털을 이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을 때 털이 당연히 그냥 말라 있을 때보다는 좀 수분감을 갖고 있는 거. 쉽게 말해 좀 불어 있을 때, 그쵸, 그러니까 불어 있을 때 면도를 하는 게 당연히 덜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말라 있을 때 절삭을 하면 뭔가 좀 확 미는 느낌이 나요. 소리도 좀 더 강하고.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좀 공부하고 알고 하다 보니까 물에 좀 불린 다음에 하는 게 확실히 덜 자극적인 거. 소리도 작아요. 어느 정도 좀 모공도 좀 열고 이런 의미에서는 샤워를 하신 후에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거고 샤워 중도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좀 궁금했는데 그리고 이제 핫 면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굴에다 따뜻한 수건 올려놓은 다음에 모공을 열고 이제 면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건지. 그쵸. 뭐 지금 이발소 같은데 현재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막 영화 보면 나오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세안을 하기 어려울 때는 그런 스팀 타월이나 어느 정도 온스포 같은 걸로 좀 이쪽을 수분감을 주고 그리고 약간 피부도 좀 열어준 상태에서 하면 당연히 자극 면에서는 훨씬 더 저자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세안 후나 뭐 샤워 후에 하실 수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따뜻한 그런 것도 충분히 의미는 있죠. 그럼 맨살에 하는 건 확실히 좀 안 좋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좀 자극도 가고 이제 어떤 샤워나 어떤 세안 다음이 아니다 보니까 피부에 있는 먼지나 뭐 각질 이런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먼지나 각질을 또 잘 제거하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면도할 때도 물론 세안 후에 그냥 맨살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쉐이빙 폼이나 젤 이런 걸 보통 같이 안내하잖아요. 그게 그런 면에서는 더 이제 효과적이지 않나. 자극도 덜하고. 하긴 세균 감염이나 이런 부분도 확실히 세안을 하고 다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쉐이빙 폼까지 써서 하는 게 사실은 더 좋긴 하겠어요. 진짜 절개하기 전에 소독하는 것처럼 여기를 깨끗하게 하고 면도를 해야겠구나.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쉐이빙 폼이랑 저는 없을 때는 그냥 젤이나 비누 거품을 했거든요.
이것들에도 차이가 있을지. 그러니까 비누는 아무래도 조금 더 푸석한 느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꺼끌거리거나 할 때 조금 그 면도감이 전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당연히 비누보다는 뭐 쉐이빙 폼이나 젤을 쓰는 게 좋고, 폼이랑 젤을 비교해달라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네, 되게 남성분들이 좀 예민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폼보다는 젤이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폼은 아무래도 중간에 공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따지자면 젤이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피부 손상은 좀 젤이 좀 더 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절삭할 때 그 자극이 덜하다 보니까 자극이 덜하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또 이낙준 선생님이 항상 여기가 이낙준 선생님이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가 많아서 한번 제가 진짜 놀란 게 있는 게, 낙준아 너는 이거 랄을 얼마나 갈아 그랬더니 1년째 같은 랄을 쓰고 있었어. 진짜요? 아, 그 군의관 때였어요. 아니 군의관은 왜 그래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 말을 너무 다 1년이요? 군의관들은 왜? 그 나 너무 깜짝 놀랐어. 1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했어. 어쨌든 이거 사고 나서. 1년 안 됐을 거야. 면도날은 이제 어쨌든 근데 물론 중간중간 알코올 소독을 하셨을 수는 있죠. 매번 쓰고 알코올에 넣어놓고 뭐 이렇게. 물로 이렇게 헹궜겠지 이렇게. 물로 헹궜어요. 그럼 뭐 왜 안 좋은지 좀 최악인데요, 그러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균이 살아가지고 감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고 자꾸 이렇게. 세균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어쨌든 면도 날은 계속 눈에 봤을 때는 날카로워 보이겠지만 계속 절삭을 하면 훼손이 될 거 아니야, 날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어쩐지 나중에는 이게 약간 뽑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자극이 더 갈 수. 차라리 뽑아. 아니면 나중에 하나씩 뽑으신 거 아니에요? 드드득 하면서 뭐가 뽑히더라고. 그냥 쫄쫄게로 뽑아 그냥. 이거 왜 이걸로 뽑고 있어? 이걸로 뽑지. 확실히 그럼 피부에 이게 뭐 손상에다가 감염의 우려까지 있는 거네.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절삭 자체가 이제 매끄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통 면도날은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려고는 하는데요. 이제 그때 관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사용 후에 뭐 알코올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 면도날 자체도 좀 오래 가는. 하면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그럼 얼마마다 갈아요? 보통 말씀드리기는 한 1, 2주 정도. 1, 2주밖에 안 돼요? 매일매일 하니까 사실. 근데 이게 한 20배 정도 더 사람마다 이 수염의 어떤 밀도나 강도가 좀 달라서 이게 딱 일관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저도 관리랑 털의 양. 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오래 쓸 수 있어. 그래도 한 달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진승이가 오래 오세요. 진승이는 뭐 털보니까. 우리는 뭐 약간 뭐 잡초 베는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는 나무 베는 느낌이니까 다르겠지. 생존력이 강하고 늘 번성합니다. 약간 이제 저는 요 밑에 윤활 밴드 확인하면 이제 이게 좀 그 수명이 좀 나오거든.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못 지키는 건 많은데 딴 건 아니고 가는 거는 확실히 지켜요. 한 2주. 아 그때 나한테 엄청 막 뭐라고 하더라고. 약간 원신 보듯이 내가 좀 그때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윤활 요 색깔을 보니까 내 건 거의 색이 없었어. 이게 질레트라는 그게 없어졌어. 이게 다 이게 해진 거야. 거의 일회용 면도 칼로 하신 느낌. 그런 윤활 밴드도 없죠. 저도 근데 이제 뭐 전기 면도기를 쓰긴 하는데 절삭력은 확실히 이게 좋아요. 시원한 좋아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면도도 피부 손상에 덜 가는 올바른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게 있는지. 저 보통 뭐 이렇게도 하고 보통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하다가 뭐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좀 하면은 더 시원하게 깎이는 느낌이 있어서. 보여주세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이제 저는 피부과 의사의 입장이고 맞아. 이제 피부에 더 주안점을 둬서 그렇죠. 이제 최소한 손상을 줄이고 예방하는 목적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삭보다는 어쨌든 저자극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절삭력보다 어쨌든 저자극에 중점을 둔다면 미는 강도, 이렇게 누르는 강도는 당연히 강한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강도는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조금 좀 남을 수는 있겠지만 피부에는 자극이 덜하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보통은 털의 방향이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순방향대로 내리는 게 당연히 피부에 자극은 덜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역방인 경우 당연히 그 마찰이나 저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좀 말씀하신 살짝 뜯기면서 될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순방향으로 되도록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부드럽게 쓱. 한 번에 쓱? 그렇죠. 역시 자극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 당연히 그쪽 피부엔 계속 조금씩 미세 손상이 조금씩 가는 거기 데미지가 때문에. 누적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쓱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전반적으로 한 번 이렇게 쓱 하시고 마지막에 조금 더 절삭을 원할 때는 이제 역방향에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한 번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하는 게 일반적인 저희 피부과 선생님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날이 여러 개 있는 것도 한 번에 쭉 내려갈 때 좀 그나마 좀 더 하라고 그렇게 하나 보다.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이 여러 개 있다는
의미가 있겠구나. 그럼 저자극, 뭐 마찰 줄이는 게 사실 피부에는 손상이 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도하면서 중간중간 면도를 시작하면 여기 털들이 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중간중간 면도날을 씻어주면서 면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진짜요? 이것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쓱 밀고 이렇게 닦은 다음에 또 이렇게 쓱 밀고. 아니, 꼭 굳이 한 번에 이걸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털들이 남아있으면 마찰이 또 가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매번 하기 낙순이는 어렵죠. 약간 털이 적으니까 한 번 해봤자. 그래서 나는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나나 봐. 항상 그리고 아까 부위에서는 저는 이제 인중이나 이런 쪽은 제일 나중에 하라고 당연히 권해드리긴 해요. 왜냐면 왜냐면 기존의 어떤 보습이나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는 늦게 함으로써 최대한 보습도 오래 약하니까. 그쵸. 보습도 오래 하고 최대한 준비 기간을 둔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덜 하겠죠. 부위로 굳이 따지자면 인중을 좀 마지막에 하는 게 그래도 자극이 덜 할 테니까. 네. 오늘 저희도 이게 면도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피부에 아, 처음으로 배웠어. 보통 아침에 막 바쁠 때 또 준비하고 하니까 그건 어려운데 말씀은 또 올바른 걸로 드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거 좀 절충하셔가지고 시간이랑 그런 거 절충하셔서 하시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면도 후에는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면도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미세 손상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면도 후에는 조금 이렇게 쿨링이라고 하죠. 좀 차갑게 해가지고 약간 진정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찬물로 이렇게? 그렇죠. 뭐 좀 차가운 물로 하시는 그렇게 거죠.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완료가 된다면 좀 차가운 물로. 근데 이거는 좀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맞아, 나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게 뭐 나홀로 집에 보면은 면도 막 한다 어른들이 그 알코올 약간 들어간 걸로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쿨링의 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알코올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알코올 중에 진짜 싸한 느낌 나고. 느낌 약간 있는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손상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쿨링 후에는 당연히 보습 크림, 수분 크림을 쓰셔야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알코올 함량이 높은 토너나 실제 이렇게 정말 진한 알코올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왜냐면 또 면도 때문에 내가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모낭충이나 뭔가 세균 감염이 있지 않을까 싶은 의미 때문에 이제 소독한다는 개념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피부에는 더 자극이 가겠죠. 네. 원래 상처 난 데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 알코올이 또 휘발성이기도 하니까 더 건조해지는 면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면도 후에는 이제 그냥 바로 수분 크림 정도를 권하는 편이고 이제 토너는 그때는 좀 건너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네. 토너를 건너뛰는 게 좋아요. 알코올 함량이 높은 토너, 특히 네. 함량이 낮거나 그런 경우라면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사용은 무방할 것 같은데 함량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좀 피부에는 자극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면도를 하다가 뭐 모낭염, 뭐 모낭충증 이런 게 많이 또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남자 환자들이 피부과를 또 많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 모낭염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이렇게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좀 군데군데. 근데 이게 꼭 모낭염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게 면도의 상처에 대한 어떤 그런 자국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면도는 계속 말하지만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보면은 뭐 봉화지겹이나 발에 무좀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게 군화식 오래 걷고 하다 보면 이제 피부가 짓무르다 보니까 균이 침투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도도 당연히 손상을 주다 보니까 균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때문에 모낭염이나 모낭충증 등 같은 게 모낭 사이로 들어오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면도날도 2주마다 갈아줘야 되는 저 그러면 이제 뭐. 주치를 네. 해야겠네요. 듣다 보니까 오늘 너무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상처가 저는 생겼을 때 일단 심하지 않을 경우는 바르는 항생제. 네, 당연히 그걸 먼저 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대외적으로 뭐 일상생활 지장만 없다면 이제 흔히 붙이는 반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하이드로클로리드 이런 거 된 거에 무슨 덤 같은 거에 그런 거 좀 며칠 붙이시면 당연히 회복에는 훨씬 더 좋을 거고 이런 게 너무 자주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바르는 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거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서 피부과 진료 보시는 게 뭐 가장 자주 효과적이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또 이제 면도를 하면은 저 피부가 진짜 좀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막 좀 검붉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냥 쿨링하고 그럼 되는 건지 좀. 그러니까 결국 붉어지는 거 자체는 어쨌든 자극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 염증이 생겨서 붉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염증은 색소 침착이라고 좀 검붉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다 까매지고. 네,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쨌든 염증 자체를 줄이는 게 이제 2차적인 검붉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좀 그런 검붉은 현상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될 때는 역시 피부과 진료 좀 보셔서 빨간
게 오래 간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되게 와닿는 게 항상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했었었는데 욕심을 내 가지고 조금 더 깎으려고 역방향으로 막 하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 생기고 붉어지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알았으니까 올바르게 한번 절삭을 한번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면도에 대한 이런 트러블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정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절삭력보다는 좀 자극이 덜한 면도를 하는 게 예방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좀 저자극 면도를 권하고 싶어요. 네네. 오늘 이 말씀해주신 것만 지켜도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래 시간 지난 걸로 안 잘리지니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오래 지난 걸로 막 한 달, 두 달 쓴 그래, 이 형이 막 이렇게 자주 바꿔줄 사람은 나도 아니야. 1, 2주 솔직히 아니었어. 나는 한 두 달, 세 달? 근데 사실 저는 고백할 게 있는 게 약간 레이저 제모를 6번 받았어요. 거짓말. 진짜요? 아, 털이 진짜 많았대. 면도 관련된 피부 트러블이 사실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한 거야? 다 했지. 밀도가 낮아지긴 했죠. 그럼. 낮아졌어요. 네, 밀도는 근데 낮아졌죠. 아 이제 그러면 나는 6번 정도 하면 평생 면도 안 하나? 그랬는데 이제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다면서요. 이 모낭은 불사신이야? 그런 것 같아 제 머리. 근데 제모레이저가 딱 그 모낭 자체에는 좀 영구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계속 또 털이 올라오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영구 제모라는 건 솔직히 제 생각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예. 대머리 절대 안 그래서 되겠다. 이제 밀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리카락은 그렇게 툭 하면 영구 제모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제모가 안 되는구나. 뭐 아무래도 좀 트러블이 좀 저도 저자극 면도를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저자극이 진짜 중요한 거 어릴 같아. 땐 좀 절살력을 봤다면 그래서 일단 여기는 특히 딴 거보다 면도 날이 기존 면도 날이랑 달리 가운데 스킨 가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플라스틱이라 눌러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좀 이거 하면서 손가락 베면 겁나 재밌겠다. 유튜브 각인데 되는 거 아니야? 홈쇼핑 사업처럼. 면도날로 받는 압력을 이 좀 스킨 가드가 좀 줄여주고 또 이쪽 윤활 밴드가 좀 부드러운 면도에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스킨텍이라는 새로운 제품은 좀 특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 면도 입문하는 입문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 배운 것처럼 절삭력보다는 좀 부드럽게 하는 거에 신경을 더 그럴 것 써야겠네. 같아요. 어차피 털이 많지 않으니까. 이래가지고. 응. 맞아. 결국 하다 보면은 이게 베이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김주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우리 헬프님들도 뭐 면도 전 처치랑 면도 했을 때 또 좋지, 그리고 면도 후에 좀 관리도 좀 잘 하시고 또 면도 날도 좀 자주 바꾸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꼭 이런 제품들이 괜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런 면도 젤이나 뭐 면도 거품 같은 걸 좀 충분히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와?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정말. 이거 또 짠 채로 팠어? 가자. 할게, 다시 할게. 다시.